2016년 10월의 첫날, 인천 소래포구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행진부터 가수들의 축하 공연, 해산물 파는 부스까지 매년 가을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가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부부가 112 신고 전화를 겁니다. 인파 속에서 6살 난 딸이 사라졌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어디서부터 아이를 놓친 걸까 서둘러 CCTV를 역추적하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 보니 집을 나설 때부터 아이는 애초에 동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잃어버린 아이와 수상한 부부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축제에서 이 딸이 사라졌다고 해서 열심히 이제 CCTV를 쭉 동선을 추적을 해봤는데 세상에 애초에 아이랑 같이 거기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이날이 2016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인천 소래포구에서 축제 열리는 기간이었는데 2001년부터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축제가 한창이었고 이 2016년에는 10만여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부부가 112에 신고를 겁니다. 6살 난 딸이 있는데 인파 속에서 손을 놓쳤다, 애를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이 축제장의 CCTV를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의 행적을 역추적하면 딸을 놓친 그 시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따라가 봐도 이 축제장의 CCTV에는 아이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부부가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이 아파트 앞 CCTV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집을 나설 때부터 아이는 동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동행도 안 했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걸 착각합니까? 착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한테 아니 집에 나설 때부터 아이가 없는데요라니까 갑자기 부부가 이게 횡설수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축제가 아니라 역 앞에서 아니 여기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안 나왔어요. 이랬다 하니까 이거 경찰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아예 떼놓고 분리 신문을 시작을 했더니 서로 얘기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군데군데 구멍이 막 뚫린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또 경찰은 계속 CCTV를 돌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축제장에 가기 전,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기 전날 밤에 이 사람들이 수건으로 뭔가를 싸서 차에 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뭔가 수건으로 커다란 무언가를 감싸서 저걸 안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다 싣고 있는 모습인데 교수님, 뭔가 좀 불안합니다. 예, 뭐 사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CCTV가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동거를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피해를 당한 그 아이 같은 경우도 혼인을 하면서 6살 된 그 아이를 갖다 입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9살 된 그 여성도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약간 그 가족 구성원이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은 자기 그 부부 지인의 딸인데 그쪽에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부터 같이 생활을 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놓고 우리 이제 CCTV 확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실토를 했는데 축제가 일어나기 이제 그 이틀 전인 9월 29일 날 자기 아파트에서 딸이 이제 숨졌는데 아까 보는 것과 같이 저렇게 아이를 갖다가 그 보에다가 싸서 차에다 태웠는데 참 제가 이런 얘기하기도 그런데 바로 다음날 밤에 이 계부 직장 주변 야산으로 저렇게 시신을 옮기고 난 이후에 6일 한 게 아니라 불에 태웠답니다. 아니, 딸이 숨졌는데 무슨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걸 묻고 태우고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태운 것뿐만 아니라 이 둔기 같은 걸로 뼈도 부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뼈를 이제 잘게 부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확인해 보니까 아이 유골 머리뼈라든지 척추뼈, 다리뼈 일부도 지금 확인이 됐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미 불태울 장소, 유기할 장소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일부러 실종 신고하려고 축제 때를 현장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뭐 수사의 혼선이라든지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보였습니다. 이야. 자, 이자들이 이 부부가 카메라 앞에 당시의 모습을 드러냈던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딸이 죽음에 이를 거란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관없어요.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뭐라고 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입양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게 때리셨어요?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일부러 실종 신고를 하신 건 본인이 주도하신 겁니까? 자, 그만합시다. 네, 태우세요. 자, 조금 전 이 기자 질문에서 힌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연사 했다면 굳이 그걸 뭐 야산에 가서 묻고 뭐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모의 주장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숨을 잘 못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결국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체벌을 한 뒤에 나갔다 와 보니까 숨져 있었다면서 우리가 직접 딸을 살해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이가 숨지기 전날 밤 11시쯤에 계모가 아이를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묶는 데에 계부와 동거인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묶은 아이를 17시간 동안 방에 방치하고 또 굶겼고 계부와 동거인은 출근을 했고 또 계모는 아침이 돼서 치과도 다녀오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렇게 본인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런 요즘에 사건 연구소를 통해서 몇 번 이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을 보면서 보통 이제 정인이 사건이 뭔가 되게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많았죠. 응? 이런 사건은 학대가 뭐 1차, 한 차례, 뭐 2차례가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학대가 아마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2016년 이전, 그 2015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녔던 것 같은데 2016년 1월부터는 아예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았고요. 어린이집에서 좀 찾아가 보면 피하거나 대답도 하지 않고 퇴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평상시에 지금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면서 테이프로 손발도 묶으면서 주기적으로 학대를 했고요. 이것들도 아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몇 개월간 아이가 집에 갇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사망 2달 전부터 식사가 상당히 줄었고요. 추석 연휴 3일 내도록 베란다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고향에 다녀오고 아이는 그동안 물과 소량의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이 지금 거의 막 그 혼자 눈을 감고 이게 뭔가 하면서 계속 뭐 아니 저는 예전에 예. 이제 변호사 초기에 그 국선으로 할 때 이런 사건을 직접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그 공감이 가서 이런데 이게 이런 일을 짓을 저지른 이유도 정말 말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애가 식탐이 많아서 굶겼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애가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예. 그러면서 유치원을 잠깐 보냈을 때도 보내면서 아이 밥 한 끼만, 그러니까 한 번만 배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식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러니한 건 저 지금 화면도 보시겠지만 막상 입양한 엄마는 또 상당히 체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던 거예요. 아, 너무 과체중이어서 임신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입양을 해놓고 아이가 정작 식탐이 애는? 많다고 밥을 굶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정말 납득이 안 가죠. 자, 교수님.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 진짜 막 있으면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밥 가지고 학대를 하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 인간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부의 입양 동기부터 아주 불순하게 보여요.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학대를 해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것은 부부가 차를 사면서 예. 몇 천만 원의 빚을 갖다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차를 샀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해소 대상으로 그 아이를 갖다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19살 된 그 아이도 있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본인은 그걸 갖다가 말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무감각해지고 아예 어떨 때는 같이 이제 동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살해된 이 아이의 엄마가 면회를 가가지고 아니 그거 좀 말려보지 그랬냐라고 얘기했더니 아 혼날까봐 못 말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친모 같은 경우도 아이 입양을 보내면서 혹시 키우기 어려우면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그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아이들은 안 먹으면 그게 더 고민이고 걱정인 거잖아요. 옆에서 보면. 얘가 왜 안 먹지? 한참 먹을 텐데 세상에. 근데 그 친모와도 계속 연락을 그럼 했던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아이를 어떤 시설 통해서 입양했던 게 아니라 친모가 이들 부부의 지인이었습니다. 잘 아는 가까운 사이였고요. 친모가 이혼을 하면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져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들 부부의 집으로 자신의 딸을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이 부부를 잘 따르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부가 아이를 원하고 있었던 부부였기 때문에 더 믿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부는 절도, 폭행 이런 전과만 10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 절차 거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친모는 이 사실조차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친모한테는 아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어린이집도 퇴소시켜놓고 계속 보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에서 아이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언니 애 없어져서 찾는 중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모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찾으러 당장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올 필요 없다고 극구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모는 일단 딸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무작정 인천으로 향했고 그렇게 인천 가는 버스 안에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그 버스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참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지인에게 보냈던 내 친딸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와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믿고 아이를 맡겼던 그자들이 내 아이를 살해했다. 와, 진짜. 자, 그러면 법의 처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학대해서 아이를 숨지게 만든 게 한 번에 이렇게 목숨을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가장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 몇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건에서는 이 비정한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계부가 25년 그리고 동거인인 10대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참, 예. 전과 10범 계부.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